밑에 고정 댓글이나 본문을 통해서 이미 완성된 단편 웹툰을 먼저 보고 오셔도 되고요. 만드는 과정을 보고 나서 단편을 보셔도 어느 쪽이든 관계없습니다. 일단은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된 이상 최대한 빨리 인공지능에 적응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단편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 영상의 목적은 웹툰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게 장점이고 단점인지 명확하게 사용을 해보고 그것을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동이즘 명확한 영어로 표현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챗GPT를 활용을 해서 제가 원하는 그림을 한번 시켜보도록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시켰고요. GPT-4를 지금 월에 2만원씩 내면서 쓰고 있고요. 미드저니는 일단 무료 버전을 먼저 사용을 해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프롬프트에 입력을 시켰는데 아니,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수채구멍에 머리카락이 엉겨가지고 뭔가 그런 걸 만화스럽게 표현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약간 으스스하게 표현을 해달라고 했더니 약간 또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사람을 빼고 머리카락만 좀 표현을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사람을 집어넣네요. 그러니까 얼굴을 좀 빼고 머리카락만 제발 좀 해달라고. 이거 뭐냐고. 그 구도도 그렇고 뭔가 계속해서 얘가 제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서 아주 대략적으로 스케치를 먼저 해서 한번 넘겨보는 형태로 진행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진짜 간단하게 거의 콘티 수준으로 스케치를 이렇게 했고 제가 원하는 거는 죽어가고 있는 여자와 욕조에 넘치는 물이 수채구멍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 이런 딱 이 구도를 원하거든요. 이거를 집어넣어서 어떻게든 변환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게 나올까요? 사람을 좀 제발 빼달라고.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나? 이건 대체 뭘까? 솔직히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미지 외에도 무료로 쓸 수 있는 버전을 다 털어 넣어가지고 뽑아봤는데 못 쓰겠거든요. 못 해먹겠거든요. 그래서 좀 배우고 와서 다시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끝. 더 안되겠어. 우동이즘. 그저께 웹툰 포럼이라고 하는 곳을 다녀와서 칼리갈리 작가님께 미드저니 사용법을 좀 배워왔습니다. 이번에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자연어로 너무 완벽한 걸 뽑아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거를 그대로 뽑아내려고 하면은 불가능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연에 맡겨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키워드 사용법을 좀 배워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나아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 니지5라고 하는 약간 만화스러운 이미지로 표현을 해주는 버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사용을 해볼 예정이고 확실히 좀 다르죠. 그리고 키워드를 사용할 때 문장형보다는 고유 명사를 짧고 간결하게 사용하는 게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최대한 키워드를 덜 쓰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고 사람을 어떻게 뺐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 거울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니까 너무 사람 위주로 표현을 해주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 안 되면은 사람을 제가 그리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을 빼버리고 배경 위주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쓸만한 게 나오긴 하는데 약간 괴기스러운 만화를 표현을 해야 돼서 좀 어두운 이미지를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이럴 때는 전문 용어, 카메라 용어, 영화 촬영 기법 이런 걸 많이 쓰라고 하더라고요. 어둡고 괴기스러운 이미지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할 것이 아니라 다크라이트, 핀라이트, 딤라이트 뭐 이런 형태로 카메라 용어를 써주는 게 좋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약간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했죠. 근데 여기 있는 이상한 생명체도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생명체가 계속 나오네. 그래도 뭐 이 정도는 편집을 해서 쓸 수 있으니까 저거 없애는 것 정도야 뭐 포토샵이나 이런 거 일도 아니니까 킵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약간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수채구멍이라는 것을 좀 제대로 우리나라스러운 수채구멍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뽑아내는 게 쉽지 않네요. 스케치업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스케치업에서 제가 원하는 구도를 뽑아내서 이거를 학습을 시켜서 한번 뽑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뽑아냈고 딱 이 정도 구도를 제가 원하는 거거든요. 물이 흘러 넘쳐서 여기로 들어가 주기만 하면 딱 좋은데 그것도 필요 없고 그거 뭐 그림 되니까 물이야. 이 정도만 뽑아내주면 좋겠는데 일단 시켜보도록 할게요. 이놈의 사람 좀 어떻게 안 되나? 형식 파괴, 비욘드 모더니즘. 이거는 약간 좀 비슷비슷한데 수채 구멍과 저 구도는 어떻게 안 될까? 너무 아쉽네요. 이런 거는 이미지를 학습시켜서 명확한 제 머릿속에 있는 거를 뽑아내는 거는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도를 해봤는데 안 되는 것 같고 소품의 디테일에 좀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채 구멍 이것을 어떻게든 표현을 해볼게요. 요런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는 잘라서 바닥만 빼고 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축한 이미지가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것도 여기에 몸을 담그고 있는 여자 한 명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일단 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약간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 있는 걸 포기하고 얘가 정해주는 거를 내가 짜집기해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약간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가운데 있는 여자 머리만 덜어내고 이 물고기들은 왜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얘네들도 지워내면 좀 쓸 수 있을 것 같고 바닥에 물이 흥건하잖아요. 이 정도만
정도만 돼도 뭐 이것도 지금 너무 쌩쌩하게 물에 들어가 있는데 얼굴 지우면 되니까 이렇게 보정하고 얼굴 지우는 거야 일도 아니죠. 웹툰 작가들에게는. 이것도 좋아요. 몸이 약간 말도 안 되지만 이렇게 뭐 위에 살짝 그리고 보정을 하면 되니까 이것도 좋습니다. 이상하게 결합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지우면 되니까 이런 거 일도 아니죠. 몇 가지 쓸만한 이미지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죠. 쉽게 나오지 않아요. 이런 쓸만한 구도는. 그래서 나올 때 바리에이션을 뽑아내서 쟁여둬야 합니다. 이렇게 손이 들어오고 있는 거 이것도 제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정확하게는 노크를 하는 손을 원했지만 문을 따로 뽑아내고 노크하는 손을 따로 뽑아내서 합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을 한번 좀 뽑아내볼 텐데 이런 놈 말고 그냥 닫혀있는 욕실문 안 되나? 이 손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노크하는 손을 원했는데 왜 문을 강제로 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써먹을 컷이 있거든요. 우연찮게 이런 게 얻어 걸린 것 같아요. 이 손을 사실 뽑아내려고 몇 번의 이미지들을 뽑아냈는지 다 지금 편집을 해서 모든 걸 다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영상 길이 한 대가 있으니까 열 몇 번 만에 이거를 뽑아냈습니다. 손가락이 6개 있고 3개 있고 이런 것도 다 제끼고 계속 바리에이션을 돌려서 겨우 문을 노크하는 손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문 손잡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어색하긴 한데 이 정도도 그냥 써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소리 지르는 남자의 입 이것도 한 8번 정도 만에 뽑아냈고요. 눈은 필요 없어서 이렇게 지워냈습니다. 몇 가지 버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만화적인 이미지도 일단은 쟁여놨고요. 이것도 눈이 있었는데 지워버렸습니다. 드디어 원하는 수채구멍 이미지와 비슷한 거를 찾아내서 얘를 계속 바리에이션을 돌려봤습니다. 근데도 안 나와서 너무 아깝지만 포기를 했고요. 화장실 밖으로 물이 넘친 이 컷도 필요해서 이것도 쟁여놨습니다. 화장실 물 안에 이렇게 물이 넘치는 이것도 꼭 필요한 이미지라서 이거 찾아내는데 진짜 거의 한 30분 정도는 투자해서 겨우 뽑아낸 이미지들입니다. 드디어 쓸만한 수채구멍에 물이 막혀있는 이미지를 찾아냈죠. 2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이거 뽑아내는 데까지. 이거를 계속 바리에이션을 돌려서 여러가지 버전으로 일단 많이 쟁여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컷이 핵심이라서. 자, 물의 모습이 좀 다르죠. 물이 좀 빨려 들어가는 이미지 뭐 이런 것 저런 것 한 4가지 버전을 이렇게 뽑아냈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어떻게 쓸 거냐면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이 엉켜서 물의 흐름 그리고 공기가 막 막혀있는 이런 느낌을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뽑아낸 거고요. 머리카락은 어쩔 수 없이 그렸습니다. 이거를 도저히 머릿속에 있는 거를 뽑아낼 수 있는 자신이 없어서 그렸고요. 약간 이렇게 이 만화의 포인트는 넘쳐오르는 물이 수채구멍으로 들어가고 있고 자살기도한 여자의 피가 수채구멍으로 동시에 흘러 들어가고 있고 이 여자의 머리카락이 수채구멍에 엉겨 붙어서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참 돈이 없던 작가 지망생 시절에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집에서 머리를 잘랐거든요. 그러다가 한번 손가락을 살짝 가위로 잘라버린 거죠. 머리를 자르다가. 그때 피가 막 나서 수채구멍에 머리카락과 제 피와 샤워하던 물이 동시에 엉겨 붙어서 이렇게 부풀어 있는 모습을 봤는데 물이 흘러 들어가면서 공기를 뱉어내잖아요. 수채구멍이. 부풀어 올랐다가 쪼그라들었다가를 반복을 하는 거죠. 저거는 단백질로 가진 몸통도 가졌고 피도 있고 호흡을 하고 있고 살아있는 생명체와 다를 게 뭘까.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착안을 해서 단편 콘티를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게 있는데 그거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일 큰 고비는 넘었습니다. 속이 시원하네요. 물론 제가 원하고 있던 구도와 그런 모습은 절대 나오지 않아요. 제일 원하는 것은 얘 입장에서 바닥에서 이렇게 들여다본 올려다본 팔을 한쪽 욕조 밖으로 걸치고 이 욕조에 누워있는 그 여자의 모습을 원했는데 울트라 로우 뷰라고 볼 수 있겠죠. 웜스 뷰라고도 불리는 그거는 아무리 도전을 해도 뽑아낼 수가 없어서 포기를 했고요. 자, 몇 가지 이제 스토리 흐름에 필요한 컷들은 대충 다 뽑아낸 것 같고요. 제가 영상으로는 몇 개 정도나 보여드릴지 모르겠지만 한 600-700컷 정도는 뽑아낸 것 같아요. 시간은 한 4-5시간 걸렸고요.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영상은 편집된 영상이니까 쉽지 않아요. 이런 것들도 인서트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컷들인 것 같고요. 이런 거를 보니까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는 해피엔딩이 아닌데 이 컷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내고 싶다라는 욕망도 조금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과의 협업은 나의 생각을 얘네들이 받아 적어주는 형태가 아니라 내 기획을 얘네한테 설명을 해줬을 때 얘네가 역으로 제안을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진짜 해피엔딩을 불러일으키는 듯한 컷인데 일단은 저장만 해두겠습니다.
뽑아내는 걸 완료했고요. 이거 이제 대사 집어넣고 효과 주고 약간만 더 추가할 그림 있으면 추가해서 단편을 만들어서 이제 보여드릴 텐데, 대충 콘티를 짜보니까 한 60컷이 넘어요. 단편 한 편이니까 딱 한 60컷 정도가 나오겠죠. 이거를 영상으로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타임라인이 없는 웹툰을 타임라인이 있는 영상으로 옮기는 거는 되게 힘든 일이라서 웹툰 연출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만화 형태로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링크랑 본문을 통해서 완성본은 봐주시길 바라고요. 60컷이지만 짧은 에피소드로 끊어서 대략 한 9개 에피소드로 하나의 단편 정도가 나올 것 같거든요. 회차당 한 6컷, 7컷 정도가 되겠네요. 우동이즘. 만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를 쓰면서 챗GPT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미드저니와 같은 그림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대략적인 감이 잡히기 시작했거든요.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을 수 있는 작가가 되는 방법을 한번 정리를 해서 제대로 한번 올려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짧게 포인트를 좀 짚어보자면, 그림 인공지능에서 가장 화두였던 인물의 생김새나 아웃풋의 설정값을 유지하는 것, 이런 거는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내 생각 그대로의 이미지를 뽑아내는 것은 아직은 제약이 많이 따를 것이다. 특히 구도나 이 샷에 들어가 있는 물건들이나 사람의 배치, 이런 것들, 이런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인공지능의 자연어 이해도가 높아지면은 언젠가는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얘네들이 이해를 해서 표현을 해주겠지만, 회차당 수십 컷이 필요한 웹툰에서는 활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만든 단편은 인간의 연기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픽 노블처럼 컷의 분위기로 몰아붙이는 만화라서 단편을 만들 수 있었는데, 사람의 행동, 표정, 분위기 막 이런 것이 중요한 드라마나 일반 웹툰이라면은 사실 아직은 인공지능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일러스트 한 컷의 느낌이 중요한 분야는 대체가 가능할 것 같고요. 만화도 언젠가는 테크닉 분야인 그림은 대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챗 GPT도 이것도 나중에 길게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요, 간단히 포인트만 짚자면, 작법으로 도식화 가능한 이야기들, 쉽게 말해서 헐리우드식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테고, 혹은 기승전결로 설명할 수 있는 아크플롯, 제 첫 영상인 12단계 구조의 이야기들, 이런 것은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어느 정도의 단편, 중편까지의 이야기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크플롯을 토대로 플롯을 꼬우는 형태인 안티플롯이나 미니플롯과 같은 작가의 센스나 역량이 정말 중요한 그런 이야기들, 열린 결말이 될 수도 있고 기승전결의 룰을 따르지 않는 이런 이야기들은 인공지능이 대체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최근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를 막 보고 있는데, 가장 와닿았던 말이 챗 GPT는 언어의 내비게이션이다 라는 말이었거든요. 이 말을 듣고 뭔가 머릿속에 경종이 탁 울렸습니다. 확률적으로 높은 통계를 따르는 아주 성능 좋은 언어의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탄탄하고 명확한 구조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 만들 수 있겠지만 클리셰를 벗어나야만 하는 안티플롯은 얘네들이 만들기 어렵겠구나, 구조적으로. 이런 것도 알게 됐고요. 어쨌든 이것도 나중에 좀 더 정리를 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나서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이것을 만든 이유는 너무 겁먹지 말고 기술이 나오면은 먼저 써보고 내가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어느 분야를 놔버리고 어느 분야를 내가 보강하면 될지, 이런 것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어 봤고요. 우리가 겁먹을 정도의 기술이 등장을 해버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걱정한다고 걱정할 일이 없어지면 걱정만 하게요. 그쵸? 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길을 찾아낼 것이다. 어느 시대, 어느 분야, 어느 시점에서든 다들 즐거운 창작 되시길 바라고요. 변화하는 시대에 살아남는 작가가 되기로 합시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